미쓰비시 FX5UC PLC를 이용해서 스티핑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일반적으로 PLC가 그 모터 드라이버와 어떤 산업용 네트워크 같은 것들, 이더캣이라든가 또는 CC링크 IE라든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이 돼서 제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PLC와 모터 드라이버 간의 실배선으로 서브 모터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스태핑 모터도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여전히 스태핑 모터를 제어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펄스를 이용을 해서 스태핑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소형 PLC가 가지고 있는 내장 위치 결정 기능, 그러니까 내장되어져 있는 포지셔닝 기능을 잘 활용하면 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결정이다 또는 뭐 모션 제어다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서브 모터라든가 또는 스태핑 모터 같은 것들의 이제 펄스 신호를 이용을 해서 그런 이제 위치 제어를 수행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펄스 주파수가 빠를수록 모터는 이제 빠르게 회전하게 되는 거고, 또 펄스 수가 많을수록 모터는 많이 회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펄스 주파수와 펄스 수를 이용을 해서 위치 결정을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모터를 회전시켜서 그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뭐 볼스크루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기구물의 그런 어떤 특정한 위치, 또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CPU에 있는, 물론 이제 트랜지스터 출력만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릴레이 출력 타입은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 트랜지스터 출력 같은 경우에는 Y0에서 Y3까지 이 출력을 이용을 해서 최대 4축의 위치 결정 제어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Y0부터 Y3까지는 그냥 디지털 출력 어드레스죠. 그죠? 그래서 범용 출력인데, 이 범용 출력을 이용을 해서 4축까지 위치 결정 제어 수행할 수 있다. 모션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용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션 제어를 위한 위치 결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션 제어 명령과 또 그런 모션 제어를 위한 파라미터들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들이 다 같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Y0부터 Y3까지 이 디지털 출력 단자를 이용을 했을 때, 이제 결국은 여기서 펄스를 출력을 하는데, 최대 200kbps의 펄스열을 출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0kph per sec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200kph, 200kg라고 하면은 K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 3개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만 펄스가 되는 거죠. 초당 20만 펄스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단자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이제 펄스열, 펄스 트레인을 출력함으로써 이렇게 모션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 출력 방법. 일반적으로 이제 펄스 출력 방법은 크게 공통적으로 2가지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펄스와 사인 모드. 이제 여기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렉션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죠. 하나는 펄스가 나오고 하나에서는 방향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모드가 있고, 또 하나는 CW와 CCW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회전일 때는 정회전 펄스, 역회전일 때는 역회전 펄스가 개별적으로 각각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모드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2가지 모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선을 한번 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배선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FX5UC, 지금 이제 뭐 FX5U 또는 5UC나 뭐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UC를 기준으로 봤을 때 Y0 일반 디지털 출력 단자인데 결국 이 디지털 출력 단자가 이렇게 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포토 다이오드를 이렇게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여기를 이제 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결국 이게 뭐냐면 서버 앰프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버 앰프. 그 다음에 Y4는 방향 신호를 하나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Y4는 그냥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만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폐회로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이 FX5U PLC에서 살려주는 이 디지털 펄스 신호가 서버 앰프 또는 모터 드라이버에 있는 이런 내부의 포토커플러 회로를 이렇게 이제 폐회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FX5UC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런 식으로 20핀 단자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력이고 하나는 출력인데 결국 PLC의 출력 Y0와 그 다음에 서버 앰프라든가 또는 스태핑 모터 드라이버 쪽에 CW 신호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될 거고, Y4 같은 경우는 방향 신호니까 이거는 이제 디렉션 신호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겠죠. 자, 현재는 MPN 기준으로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PNP 방식도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MPN을 많이 사용하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MPN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선을 끝마쳤다면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설정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결국 PLC를 프로그램할 때 사용하는 GXWorks 3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FX5U CPU 쪽으로 파라미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파라미터 항목에 모듈 파라미터 중에서도 하이스피드 IO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듈 파라미터 하이스피드 IO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아웃풋 펑션이라고 하는 데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보면 또 이제 이런 창이 이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포지셔닝의 디테일 세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이제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엑시스 1부터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엑시스 4까지 모두 4축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어떤 모드를 쓸 것인가, 아까 우리가 이제 CW, CCW 모드와 하나는 펄스 사인 모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펄스 사인 모드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해주면 되고요. 아웃풋 디바이스는 뭘 쓰겠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4축까지 Y0부터 Y3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은 뭘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이제 디렉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4를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파라미터들을 한번 보시고 쭉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속도 값이라든가 가감속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브먼트 어마운트 폴 로테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바퀴 회전할 때 뭐 얼마나 이동하는 뭔가 이제 볼 스크류 같은 것들의 스펙을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OK를 눌러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우리 스태핑 모터를 제어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스태핑 모터를 우선은 이제 정력 회전해 볼 수 있는 조구 운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매뉴얼에 지금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매뉴얼이 워낙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딱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지금 추려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했다면 어떤 HMI 터치 패널에 어떤 버튼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정력 회전을 한다거나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동 접점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HMI 터치 패널에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정회전이나 역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이제 명령어가 PLSY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PLSY. 그래서
뭐 명령어가 만들어진 어떤 그냥 단어를 추측을 해보면 펄스 Y,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출력이 Y니까 그 Y를 통해서, 그러니까 출력 단자를 통해서 이제 펄스를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PLSY라는 이런 명령이 있고, 명령의 구조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파라미터를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넣는 이 파라미터는 이제 주파수가 되겠죠. 얼마나 빠르게 이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를 원래는 이렇게 이제 어떤 값을 넣게 되면 그거를 몇 주기 실행을 할 건가를 이제 정해주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온, 오프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주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모두 몇 번 반복되도록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500펄스를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파라미터는 그 축의 넘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엑시스 1번 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K1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얘는 계속 무제한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동 접점이 ON이 돼 있을 때 얘는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펄스 값을 넣게 되면 해당하는 펄스 값까지만 회전하고 딱 멈추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스태핑 모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일정한 피드 동작만 반복하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뭐 일정량 회전하고 멈추고, 또 신호 들어오면 일정량 회전하고 멈추고 한다면 그냥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스태핑 모터를 가지고 어떤 그 모션 축, 그러니까 이제 볼 스크류 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원점 신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엔드 리미트 신호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원점 복귀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원점 복귀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그 파라미터, 위치 결정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뭐 앞에 있는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은 앞에서 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쭉 그 파라미터 항목을 내려가 보면 원점 복귀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점 복귀 파라미터. 이 원점 복귀 파라미터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 복귀를 쓸 거냐 말 거냐 유효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밸리드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원점 복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점 복귀 명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있는 지점에서 이제 펄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방향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모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워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가는 그런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점 복귀가 완료됐을 때는 그 어드레스를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호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신호들 정도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근점 도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점, 때로는 우리가 원점 센서로 쓰기도 하고, 또는 원점을 찾기 위한 이제 유사 센서로 이렇게 이제 근사 센서로 그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서브 모터를 쓰게 되면 이 근점 도구는 도구 센서를 이용을 해서 모터가 가지고 있는 엔코더의 실제 원점을 찾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지만, 보통 이제 스태핑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태핑 모터 자체에 엔코더가 없기 때문에 이 근점 도구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원점 센서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원점, 그러면 그 센서로 사용할 그 신호, 센서의 신호는 어디에다 연결을 할 것인가, 우리가 뭐 X0에다 연결을 할 것인가, X1에다 연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원점 복귀에 대한 명령어는 DSGR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DSGR이라고 하는 명령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DSGR과 DDSGR 이렇게 이제 앞에 D가 하나 더 붙은 게 있죠. 이 앞에 D가 미쯔비시에서 D가 앞에 더 하나 붙어 있는 것은 이제 더블 워드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더블 워드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위치값이나 이런 것들이 그 16비트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블 워드로 사용해서 아주 넓은 범위까지 그 데이터의 범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더블 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는 이렇게 이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시면 원점 복귀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원점 복귀할 때 어떤 속도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S2에는 크립 속도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크립이라고 하면은 기어가다라는 뜻인데 이 크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점 센서, 그러니까 우리 근점 도구라고 하는 그 센서를 딱 만났을 때 이제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정밀하게 이제 자기의 원점을 딱 찾는 그때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점 복귀할 때 일반적으로 좀 느린 속도로 움직이다가 크립 속도는 더 느리게 아주 그보다 훨씬 뭐 2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속도로 더 느리게 이제 움직여서 딱 정밀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세 번째 항목에는 펄스를 출력하는 축 번호니까 1에서 4축까지 중에 이제 우리가 1축이라면 1이라고 K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뭐냐면 명령 실행 완료 또는 이상 완료, 그러니까 정상 완료 또는 이상 완료가 됐을 때 나오는 그 비트 디바이스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예를 한번 보게 되면, 자, X17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조작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 복귀해라. X17에다가 지금 푸시 버튼을 연결을 해놨겠죠. 그죠?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에 M10이라고 하는 내부 릴레이를 하나 살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원점 실행 중이다, 원점 복귀 중이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살려서 이걸로 자기유지를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줬죠. 자기유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동시에 이걸 M10을 살리는 동시에 DDSG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만이라고 하는 속도로 그 다음에 1500 크립 스피드 정해줬고 그 다음에 1축에 대해서 가고 완료됐을 때 M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완료 신호를 저장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 명령을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이 실행되면 위치 결정 명령 구동 중이라고 하는 신호가 ON이 되면서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쭉 이동을 해서 원점 복귀가 이제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M1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아요. 그죠? M1이라고 하는 신호가 사는데 그럼 M1이라고 하는 신호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이제 딱 끊어지면서 완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원점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M2라고 하는 신호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M2 여기 이제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겠죠. 비정상일 때도 어쨌거나 이게 이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령 자체는 일단 끊어야 되니까 자기 유지를. 그래서 끊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 결정 명령 구동 중이 아닐 때, 위치 결정 명령 구동 중이 아닐 때는 이렇게 M1, M2를 다시 이제 리셋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명령이 한번 세트가 됐기 때문에 명령이 구동 중이 아닐 때는 M1과 M2 신호를 다 리셋 시켜서 또 그 다음에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점 복귀 명령을 레더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복귀가 됐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위치로 이제 이동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상대 위치 이동 또는 절대 위치 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이동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절대 위치 기동 또는 뭐 앱솔루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어떤 좌표상에서 이제 특정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절대 위치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drva 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drva.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 워드 형식으로 앞에 D자를 하나 더 붙여서 ddrva라고 하는 명령의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드레스, 위치결정 어드레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드레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어떤 지점으로 갈 것인가를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 값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속도로 갈 것인가? 속도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축 번호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는 완료했을 때 또는 뭔가 에러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저장되는 그 디바이스의 번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뭐 똑같이 그냥 x17을 썼습니다. 이동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 앞에 우리 이제 원점 복귀랑 사용하는 방식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ddrva라고 하는 명령이 구동 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내부 릴레이를 하나 살립니다. 동시에 ddrva라고 하는 명령으로 구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0 지점으로 가라.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다가, 예를 들어 조구 운전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갔다가 0이 되는 포인트로 가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0으로 가라. 갈 때의 속도는 만이라고 하는 속도로 가라. 1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M1에 대해서, 정상 완료는 M1, 그 다음에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M1과 M2를 이제 여기서는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면 M1이 ON이 되고, 비정상이면 M2가 ON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쫙 자기 유지 시켜 놓고, 이제 쭉 이동을 완료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목표로 하는 위치까지 딱 가게 되면 M1 또는 M2가 ON이 되겠죠. 그래서 그 M1 정상 완료일 때 이제 끊어주거나 또는 이상 완료일 때 끊어주는, 그래서 자기 유지를 끊어주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결정 명령 구동 중이 아닐 때는 이렇게 M1과 M2를 리셋 시켜서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거는 어떤 내가 갈 위치를 직접 지정을 해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명령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리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특정 포지션들을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저장할 데이터들은 여기 베이직 세팅에 보면 포지셔닝 데이터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축에 대한 포지셔닝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그 포지션 데이터의 넘버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에서는 1번으로 가라, 2번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 포지션의 값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포지션 데이터에는 얘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또는 어디로 움직일지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를 미리 여기다가 다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피드 포지셔닝, 자 이제 위치값으로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뭐 앱솔루트 어드레스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동작 방식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로 갈 거냐, 이게 이제 포지셔닝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1000이라고 하는 위치. 이제 여기서는 펄스로 나와 있지만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꾼다면 여기에 이제 밀리미터라는 값으로 또는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값으로 보통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이동할 때의 속도는 어떤 값으로 움직여야 하느냐, 커맨드 스피드 이런 것들을 정해주거나 또는 뭐 드웰 타임, 뭐 이제 완료하고 나서 동작 대기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치 값을 놓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특정 위치로 이동하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 기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테이블 기동. 그래서 뭐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미쯔비시에서는 이제 그런 용어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도 tbl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tbl.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어의 구조 자체가 간단하죠. tbl하고 축 번호, 내가 어떤 축에 대해서 그걸 사용할 거냐, 우린 1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테이블 번호죠, 그죠? 실행하는 테이블 번호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그
포지션 데이터의 넘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이동하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테이블 구동 명령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bl, 자, 1번 축에 대해서 1번 위치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조금 앞에서 봤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우리 완료 신호를 뒤쪽에 항상 그 어떤 메모리에다가 저장할 건가 이제 적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tbl 명령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스페셜 메모리로 그게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SM8029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료됐을 때 여기 이제 접점이 ON이 되는 거고요. 비정상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이제 8329라고 하는 어드레스로 그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각 M1과 M2에 넣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완료가 됐을 때 정상 완료로 끊어지거나 또는 이상 완료로 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그런 위치 결정과 관련된 이런 명령어를 쓸 때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 축이 뭐 움직이고 있다, 펄스 출력 중. 자, 펄스 출력 중이 이게 지금 비지 신호가 되겠네요, 그죠? 펄스 출력 중. 이게 이제 모터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비지 신호가 될 거고, 위치 결정 명령 구동 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명령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어드레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에러가 발생했다, 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부가적인 그 프로그램의 인터랙 신호를 위해서 항상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 축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HMI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위치값이 얼마인지, 속도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할 때는 현재 어드레스, 위치값이죠. 어드레스가 얼마인지 SD 5500, 5501, 이 두 개의 어드레스를 같이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현재 속도값을 쓸 때는 SD 5504, 5505를 함께 쓰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는 5504를 모니터링 하면 되겠죠. 32비트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질러진 코드 속 갇혀버린 밤, 오류투성이 미로 헤매는 너의 맘, 복잡한 회로도 답이 없는 길,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필요할 땐 Take flex 바로 여기, 망설이지 마, 자유롭게 펼쳐진 기술의 바다. Flexing 이제 너의 지식을 나눠봐,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 어렵다고 포기했던 지난 날은 더 높이 날아갈 준비를 해봐. 혼자만의 싸움은 이제 끝이야, 우리 함께 손잡고 미래로 가자. Take flex 바로 여기, 망설이지 마, 자유롭게 펼쳐진 기술의 바다. Flexing 이제 너의 지식을 나눠봐,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 기술은 유연하게 늘 새롭게, 경계를 허물고 더 크게 flex. 네 안의 잠재력을 모두 꺼내, 세상에 보여줘 너의 진짜 실력. Take flex 바로 여기, 망설이지 마, 자유롭게 펼쳐진 기술의 바다. Flexing 이제 너의 지식을 나눠봐,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 기술은 유연하게 늘 새롭게, 경계를 허물고 더 크게 flex. 네 안의 잠재력을 모두 꺼내, 세상에 보여줘 너의 진짜 실력.
바로 여기 망설이지 마 자유롭게 펼쳐진 기술의 바다